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치료 받은 치아 때문에 차일피일 진료를 미루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거리에서도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미루었던 그 이유가 별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 약간 불편한 정도이지 그게 막 그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고 뭐 가끔 뭐 고름이 올라오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여드름이 터질 뿐이지 식사도 심지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루다가 확실하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드름이 너무 안 없어진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인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염증이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뽀뽀 임플란트 하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 이쪽 치아인데 이쪽에 잇몸이 염증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 잇몸 염증이 계속해서 이제 이 자리에 터지는 거예요. 이 자리.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신경치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경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신경치료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잇몸 염증이 올라온 부위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올라오게 되면 신경치료적인 염증이 맞는데 이 윗부분의 뼈는 다 괜찮고, 근데 이제 중간 부위에 뼈가 녹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치아가 금이 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이걸 혹시라도 이제 뜯게 되면은 뽑게 될까봐 그게 이제 조금 아까운 거죠. 별로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환자분께 이거를 살리는 치료를 하면은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뼈가 다시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뜯었을 때 이거를 정말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정말 뿌리 쪽으로 쫙 쪼개져 있는 금가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건 아직까지 현재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치후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의 뼈를 점점 녹여서 결국에는 발치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쓰고 결국엔 뼈를 더 많이 녹여서 정상적인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뼈 이식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크랙이라고 그러면은 발치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뜯어내고 봤더니 여기에 명확한 금이 보이죠.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이 크랙 라인이 뿌리 쪽으로 따라서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살려드리고 싶은데 크랙 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또 한 가지 의문시한 게 어떤 데는 임플란트 할 때 뽑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뽑자마자 염증이 있는 데다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갖는 장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CT상에서 디자인을 해봤어요. 하악 대구치에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치조 신경관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하치조 신경관을 트레이싱을 하고 여기 이 까맣게 보이는 이 염증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래서 염증은 무조건 제거를 하고 건전하게 남아있는 뼈에서 임플란트의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보통 30N 이상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염증이 있고 이런 경우는 중간에 있는 뼈를 보존하기 위해서 치아를 절반으로 뽑아서 이렇게 앞쪽 부리, 뒤쪽 부리를 이런 식으로 뽑고 염증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뼈에 붙어있는 염증을 잘 따서 이제 제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살점이 뼈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남김없이 다 제거를 하면 이 중간에 뿌리와 뿌리가 분리가 돼서 발치가 된 거고 이제 중간 뼈를 잘 이용해야 돼요. 이제 중간 뼈가 이제 셉탈본인데 셉탈본을 잘 이용해서 이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으면 염증까지 제거는 했으니까 제거가 안 되면 임플란트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거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잘 뚫어가지고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으면 그 테크닉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비워놓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는 거죠. 뼈 이식을. 치조골 이식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이거를 내버려 두면 뼈 이식 재료가 씻겨 나오기 때문에 커튼을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제 실밥 뽑으러 오셨을 때 모습인데, 나중에 들어갈 이 머리 부분의 센터에 임플란트는 정확하게 들어갔고, 이 실밥을 뽑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잇몸을 바짝 붙여서 꿰매놓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좋은 부착치은을 형성해주기 위한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불과 한 달만 지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잇몸이 스스로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잇몸 치유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요소, 안쪽에서부터 고름이 나오는 세균적인 요소가 해결이 되면 잇몸은 이런 식으로 금방 본인의 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도를 해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부착치은이 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꿰맸다 하면은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 엄청나게 음식물이 끼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힐링을 이렇게 2차 수술을 해서 이제 본을 떠서 보철물만 완성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한 번 아프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심했던 치아를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흘러내렸던 부분을 임플란트로 이렇게 잘 완성을 해서 치유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잇몸도 부착지은도 완성이 된 상태고, 이렇게 해서 보철물 잘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케이스에서 꼬집어 볼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재신경치료 아니면 어쨌든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불편감이 있을 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까지 했어요. 이런 치아가 가끔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다 못해 가끔 잇몸에 염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뜯냐 마냐 문제, 뜯냐 마냐. 요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씹을만 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뭐 고름도 터지더라도 씹을만 한데, 이거를 괜히 뜯었다가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 그걸 뜯었다가 발치하게 될까봐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플러스 뜯으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뜯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신경치료를 한 치아인데 엑스레이상으로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치과 정기검정 갔는데 여기는 염증이 있네요 라고 해요. 근데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없어요. 씹을 때도 안 아프고 염증도 그렇게 크기도 크지 않고. 그러면 뜯지 마세요. 대신에 정기 체크업을 해가지고 그 염증이 점점점 커진다거나 환자분의 증상이 생긴다거나, 씹을 때 아프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욱신거리거나 그런 게 보인다던가, 아니면 크라운의 주변으로 충치 같은 게 보여서, 아니면 크라운이 깨지거나 크라운에 구멍이 뚫리면 그때는 뜯어내야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뜯었다가 혹시라도 발치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뜯었을 때 그거를 재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발치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겠죠. 신경치료했는데 염증이 생겼어. 근데 못 찾은 신경관을 찾을 수 있거나 더 나은 신경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시면 재신경치료하고 다시 그 염증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을 때는 반드시 재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재치료 성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뜯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뽑아야 되면 어떻게 돼요? 뽑아야 되는 이유, 대표적으로 치아가 수직적으로 금이 가 있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명확히 진단이 된다고 하면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망설여봤자 주변의 뼈를 더 많이 녹여서 건강한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주변의 뼈를 더 많이 녹여가지고 결국엔 임플란트 하면서 뼈 이식의 양만 늘어날 뿐이거든요. 2, 3년 더 써서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임플란트로 해서 그 임플란트를 오래 쓰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뜯을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염증이 있는 데다가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심냐 이거죠. 근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갖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치아를 뽑았을 때 엄청나게 프레쉬한 피가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자들이 많아요. 힐링 포텐셜이 정말 최상일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염증을 다 제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제거가 안 됐다.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안 돼요. 염증 제거가 확실히 됐다. 그러면 염증 제거하고 남아있는 본에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초기 고정력을 보통 30N 이상을 얻으려고 제가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염증 제거를 초반에 완전히 할 수가 있고 남아있는 뼈에서 초기 고정력을 이상적인 위치에 얻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염증을 다 제거할 수도 없고 고정력도 안 얻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억지로 환자한테 당일에 수납을 얻기 위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인 거예요. 결국엔 임플란트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크닉이 있는 선생님들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오케이. 근데 이 테크닉이 없는 선생님들한테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술식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택할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환자에 있는 힐링 포텐셜이 가장 높은 시기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함으로 인해서 뼈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한번 마취하고 발치하면 어차피 아프거든요. 근데 발치를 했을 때 염증 긁어내고 임플란트 심고 어차피 그날 밤 하루만 아프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아프라는 거죠.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환자 입장에서도 확실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저는 선호를 한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를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할 수는 없다. 염증 제거가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다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이 골질이 안 좋고 아니면 임플란트 위치가 이상한 데 심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발치 즉시 뼈이식만 하자는 거죠. IGBR이라고 Immediate GBR 발치 즉시 뼈이식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든가 아니면 IGBR 발치 즉시 뼈이식을 하는 게 임플란트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지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Q&A를 선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